쿠키뉴스 구연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연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새벽 배송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또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처음 스타트업 신선식품 유통회사들이 시작했던 이 새벽 배송이 이제 온라인몰, 편의점 그리고 대형마트에 이어서 백화점까지 도입하는 추세인데요. 왜 이렇게 인기인 건지 또 오늘은 유통업계가 벌이고 있는 새벽 배송 전쟁을 알아봅니다. 네, 이 새벽 배송은 한 번 이용하면 중독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퀄리티와 또 편리성을 자랑한다는데요. 새벽 배송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 배송이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부터 좀 듣고 싶어요. 네, 처음 새벽 배송을 시작한 업체는 스타트업 식품 전문 온라인몰인데요. 해당 온라인몰은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아침 7시 전에 배송을 해주는 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2015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물동량이 적은 밤 시간대를 이용해서 배송 시간은 줄이고 또 신선함은 높이는 전략을 짠 거죠. 새벽 배송을 처음 시작한 업체가 대형 유통업체가 아니었군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네, 이 출범 3년이 채 안 된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는 월 매출 100억 원, 회원 수 60만 명을 돌파했고요. 또 판매되는 상품 종류만 해도 5천여 개, 또 하루 평균 주문량은 8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액은 466억 원이었지만요. 올해는 2배 이상인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체 배송 서비스를 일요일까지 주 7일로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점이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을까요? 일단 미리 주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식품은 신선함이 생명인 만큼 풀 콜드체인 시스템과 또 상온 보관 또 냉동 보관 같이 상품별 특성에 맞는 포장 및 배송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또 믿고 구매하는 고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새벽 배송의 그 포문을 연 곳에서 아주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다른 온라인몰에서도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네, 다른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도 작년 1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코너를 통해서 신선, 냉장, 냉동식품을 주문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배송해주는 예약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냉장이 필요하지 않은 생필품 위주로 배송을 하다가 이게 판매 종류가 늘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신선식품으로까지 판매 영역을 넓힌 건데요. 네. 총 14,000여 종의 생필품 중 신선 및 냉장 또 냉동식품이 1,600여 종에 이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새벽 배송이 부진의 늪에 빠진 이커머스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 성장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80%인데 반해서 신선식품은 같은 기간 397%나 성장했는데요. 네, 그렇게 신선식품 구매자 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400% 가까이 늘어나면서 해당 카테고리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배송을 해주는 예약 배송을 도입한 전략이 통했나 보네요. 네, 기본적으로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전날 밤 늦게 주문하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 신선식품 고객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구매 시간대는 밤 11시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정 시간 배송률이 93%에 이르는 등 제 시간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이유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뭐 예약 배송은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겠군요. 네, 최근에는 예약 배송 서비스 지역이 서울 지역뿐 아니라 과천, 고양, 구리까지 경기도 11개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뭐 이미 온라인몰에서는 이렇게 새벽
신선식품 배송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온라인물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 채널들도 이렇게 새벽 배송에 뛰어들었다고요? 네, 한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몰에서는 오후 5시까지 주문 시에 원하는 시간대별로 당일 배송을 받고요. 또 2만 원 이상 구매 시에 무료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5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서 가고요. 그 외 지역은 거주지 인근 슈퍼마켓 매장에서 구매 제품을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그곳 말고 다른 슈퍼도 그 신선식품에 대한 예약 배송 시스템이 있습니까? 네, 다른 곳도 온라인 전용 센터를 만들어서 2014년부터 신선식품 배달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부터는 전날 밤 2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사이에 식탁으로 배달하는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대형 슈퍼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배송 시스템이 이어져 내려온 만큼 아무래도 충성도 높은 고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매출을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4년간 매년 47% 수준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도 온라인 배송 전용 센터는 53%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선식품 카테고리는 온라인 전체 매출 가운데 50%에 육박하는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오프라인 매장의 구성비를 넘어선 수준이기도 하고요. 뭐 새벽에 배송이 되니까 편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게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뭐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밖에 두는 게 괜찮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 있는데요. 이 슈퍼 같은 경우에 뭐 과일의 질이 좋지 않거나 또 맛이 없는 경우에 이 100% 상품을 환불해주고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신선식품은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세간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신선식품 신경영제도를 접목한 거죠. 그리고 현재는 고객 주문과 동시에 뭐 피킹, 출하 그리고 배송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최대 2시간 이내에 주문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형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새벽 배송을 한다고요? 네, 한 편의점도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에 새벽 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나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집 앞에서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을 기본 서비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통업계의 이런 새벽 배송 전쟁에서 대형마트가 빠질 수가 없는데 대형마트 역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한 곳은 지난 5월부터 온라인몰에서 오후 6시 전에 주문하면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 혹은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 등 2가지 시간대를 선택해서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센터에서 배송이 가능한 서울 영등포와 용산, 또 관악, 서초 등지에서 시범 시작했고요. 배송료는 4만 원 이상 구입하면 2천 원, 또 4만 원 미만이면 5천 원의 배송료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점차 배송지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일단 대형마트는 다른 슈퍼나 편의점과 달리 좀 더 판매하는 품목수도 많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예약 배송 시간을 지정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 반찬 전문관도 오픈을 했거든요. 네. 네, 인기 있는 반찬 50여 개 상품에 대한 예약 배송도 가능하도록 하면서 반찬 배송으로도 이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뭐 온라인으로 배송되는 신선식품의 품질을 고객들이 믿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배송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슈퍼와 편의점에 이어서 백화점도 업계 최초로 뭐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백화점의 식품 전문 온라인몰에서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오후 4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문 상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오픈 초기인 만큼 아직은 신선식품과 뭐 가공식품, 즉석 반찬, 주방용품 등 100여 개의 제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배송 가능 제품을 6천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백화점 업계에서 이렇게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 백화점의 토종식품 브랜드와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또 청과 브랜드, 가정 간편식 등 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이 프리미엄 신선 가공식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백화점 식품관에서나 판매하는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앞세워서 이렇게 새벽 배송 시장에서 살아남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 일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네, 배송은 서울 전 지역과 부천, 일산, 과천, 수원 같은 경기 지역이고요. 또 강화도 그리고 영종도, 서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인천 지역에서 가능한데요. 향후 주요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배송 가능 지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 무료로 배송되지만 5만 원 미만이면 3,500원의 배송료를 내야 하고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향후 배송 가능 지역을 더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해당 서비스 지역이 아닌 분들 좀만 더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새벽 배송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전체 매출 규모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조 1,710억 원 규모였던 국내 농수축산물 온라인 거래액은요,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2015년에는 100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새벽 배송 시장 규모 역시 올해는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건데요. 앞서서도 알아봤듯이 온라인몰뿐만 아니고 슈퍼, 편의점, 백화점 할 것 없이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건 대형 유통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를 가진 유통 대기업들이 이 신선식품 배송 시장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도심 내 물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대형 매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배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과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형 유통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사실 새벽 배송은 콜드체인 등 냉온 보관 시스템이 또 갖추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또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죠. 또 물동량이 적은 밤 시간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사실 더 드는데요. 이 인건비 부담이 주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드는 고비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에서는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서비스인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왜 너도 나도 이렇게 다 같이 새벽 배송 서비스에 뛰어드는 걸까? 그 의문도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번거롭게 장을 보러 나가지 않고도 네, 신선식품이나 찬거리를 아침에 받아보길 바라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품목을 저녁에 결제하면 아침에 받을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찾는 고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또 구매해야 되는 상품이라서 한번 배송을 받기 시작하면 소비 패턴도 잘 바꾸지 않고 또 구매 빈도도 높아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좋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새벽 배송 한 번쯤 이용해 보신 분들은 그 편리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배송 서비스가 주로 공산품 위주로 이어졌다면 이제는 이 새벽 배송이 신선식품이 대세인 거죠? 네, 그동안 유통업계는 이커머스 3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공산품 위주로 빠른 배송 경쟁을 벌여왔잖아요. 네. 신선식품보다 훨씬 시장이 크고 또 성장성도 높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공산품은 모든 유통업체들이 취급 가능하고 또 반복 구매 빈도도 낮아서 가격 경쟁이 또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서로 또 할인 경쟁이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마진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아무래도 비교적 덜 진출해 있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이 대안으로 떠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공산품의 빠른 배송을 위해서 물류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이커머스 기업들이 적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에서도 또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그런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대량의 재고를 또 관리하는 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러면 매출은 높아도 흑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흑자를 내는 곳은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배달 중인 업체 같은 경우에 현재 영업이익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배송비를 따로 받아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대부분 구매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배송비를 받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에 더 가세할 경우에는 이 초기 회원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배송료나 또 가격 인하 경쟁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연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